CNN에서 10년째 일하는 미국 기자가 한국에 와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15년간 아이폰만 써온 애플 광팬이 삼성을 무시하며 취재를 시작했는데 일주일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갔다고 하네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CNN에서 10년째 테크 분야를 다루고 있는 기자 메건 워커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나고 자랐고 스탠포드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죠. 아이폰 1세대가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사용해온 진짜 애플 마니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뉴욕 본사 편집회의실에 들어서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편집장 존 마틴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한마디 하네요. 메건, 이거 좀 봐. 뭔가 이상한 데이터가 올라왔어. 화면에 띄워진 건 한국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자료였습니다. 20대 구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갤럭시가 70%, 아이폰이 30%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자료일 거예요. 한국은 아이폰 열풍이 대단한 나라잖아요. 하지만 편집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메건. 브랜드 선호도 조사도 봐. 한국 20대 중 73%가 다음 폰으로 갤럭시를 고르겠다고 답했어. 3년 전만 해도 아이폰이 80%였는데 말이지.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이폰은 전 세계 젊은 세대의 상징 아닌가요? 특히 한국은 미국 문화를 동경하는 나라인데 갑자기 삼성을 선택한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동료 기자 톰이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반미 감정 때문 아닐까요? 정치적 이슈가 소비에 영향을 준 건 아닐까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분명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요. 그런데 편집장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건, 내가 한국에 직접 가서 확인해봐. 이게 정말 사실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말이야. 만약 정말이라면 이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뉴스거든. 솔직히 말하면 내심 우습다고 생각했어요. 삼성은 늘 애플을 따라 하기만 하는 회사 아닌가요? 디자인도 비슷하게 만들고 기능도 비슷하게 만들고 그런 회사 제품을 젊은이들이 애플보다 선호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내에서 한국행 항공편 표를 받아들면서도 확신했어요. 분명 며칠 안에 이 모든 게 오해였다는 걸 증명하고 돌아올 거라고요. 한국 사람들도 결국 아이폰이 최고라는 걸 인정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14시간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부터 정했어요. 한국의 반미 감정, 애플 불매 운동으로 번지나. 뭔가 그럴듯하지 않나요? 아이폰으로 한국 관련 자료들을 검색해봤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더라고요. 삼성은 그냥 애플 따라쟁이잖아요. 아이폰이 나오면 갤럭시가 나오고 애플워치가 나오면 갤럭시워치가 나오고 개인 메모장에 적어뒀습니다. 삼성은 결국 카피캣이다.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분이 제 화면을 흘끗 보시더니 말을 거시네요. 혹시 한국 가시는 건가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김 데니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아이폰 대신 갤럭시를 선택한다는 이상한 뉴스 때문에 취재 가는 중이라고요. 김 데니얼이 웃으면서 답했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요즘 한국 가면 정말 놀랄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김 데니얼이 자기 폰을 꺼내 보이더라고요. 갤럭시 폴드였어요. 저는 좀 당황했죠. 실리콘밸리 사업가가 왜 갤럭시를 쓰냐고 물어봤습니다. 김 데니얼이 폰을 펼쳐 보이면서 설명했어요. 이걸 한번 써보면 일반 폰으로는 못 돌아가요.
회의할 때 화면 2개로 문서 보면서 메모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훨씬 편하거든요. 처음엔 저도 의심했는데 말이에요. 솔직히 그때까지도 믿지 않았어요. 그냥 개인 취향 아닌가 했죠. 하지만 김 데니얼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한국 가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 했거든요. 기내식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설마 정말 삼성이 애플보다 나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애플은 혁신의 대명사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만든 회사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며칠 있다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확신했어요. 한국 사람들도 결국 아이폰의 우수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공항 입국장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창밖을 보니 거리 곳곳에 삼성 광고가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자국 기업 밀어주기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한국리서치라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혹시 데이터에 오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한국리서치 김 부장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김 부장이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더라고요. 3년 전만 해도 한국 20대 아이폰 점유율이 78%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30%까지 떨어졌다고 하네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물어봤죠. 김 부장이 더 자세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단순히 점유율만 바뀐 게 아니라 브랜드 선호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건 구매 의향 조사 결과였습니다. 다음에 핸드폰 바꿀 때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겠냐는 질문에 73%가 갤럭시라고 답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더 당황스러웠죠. 기능이 좋아서, 혁신적이어서, 실용적이어서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아이폰이 더 세련되고 프리미엄하지 않나요? 김 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걸 별로 신경 안 써요. 오히려 갤럭시가 더 고급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때 통역을 도와주던 박소영 씨가 갑자기 폰을 꺼내더라고요. 갤럭시 폴드였는데 펼쳐서 뭔가 조작하더니 제게 보여줘요. 지금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한영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박소영 씨가 웃으면서 말하네요. 언니, 아이폰에는 이런 기능 없죠. 갤럭시에는 이런 게 기본으로 들어있어요. 한국 리서치를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분명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주변 사람들 폰을 유심히 봤어요. 정말 갤럭시를 쓰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특히 2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은 거의 다 갤럭시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숫자는 분명한데 이유를 모르겠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을 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진짜 이유가 뭔지 알아내기 위해서요. 다음 날 저는 홍대에 있는 삼성 체험존을 찾아갔습니다. 젊은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갤럭시를 사용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체험존에 들어서니 정말 많은 20대들이 있더라고요. 한쪽에서는 갤럭시 폴드로 틱톡을 찍고 있는 여학생들을 봤어요. 폰을 반쯤 접어서 삼각대처럼 세워놓고 촬영하더라고요. 신기해서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뭐가 좋은가요? 한 여학생이 대답했어요. 언니, 이렇게 하면 각도 조절이 자유자재예요. 아이폰으로는 이런 촬영 불가능하죠. 게다가 화면 크니까 편집도 훨씬 편해요. 저는 좀 당황했죠.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거든요. 다른 쪽에서는 남학생들이 갤럭시로 릴스를 찍고 있었어요. 화면을 접었다 펼쳤다 하면서
신기한 영상을 만들더라고요. 저도 따라해보려고 아이폰을 꺼냈는데 한 남학생이 물어보네요. 언니 폰 왜 이렇게 작아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제 아이폰이 작다고 느껴진 건 처음이었거든요. 언제나 아이폰이 가장 세련되고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체험존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 갤럭시를 더 선호하나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폴더블 시리즈는 대기 명단이 길어요. 한번 써본 사람들은 다시 일반 폰으로 못 돌아간다고 해요.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려고 체험해 봤습니다. 갤럭시 폴드를 펼쳐보니 화면이 정말 크더라고요. 인스타그램을 켜니까 사진들이 훨씬 선명하게 보였어요. 유튜브도 마치 태블릿으로 보는 것 같았죠. 옆에서 20대 커플이 같이 폴드를 보면서 쇼핑몰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한 화면에서 옷을 보면서 다른 화면에서는 가격을 비교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말했어요. 자기야, 이런 건 아이폰으로는 안 되잖아.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정말 필요한 걸까? 젊은이들은 왜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체험존을 나오면서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생활 방식이 된 것 같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일상을 관찰해봤습니다. 지하철에서부터 충격이었어요. 다들 폰으로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가는데 저만 실물 카드를 꺼내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강남역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 사람들은 모두 폰을 대고 결제하는데 저는 카드를 꺼내야 했죠.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삼성페이 안 쓰세요. 저는 아이폰이라서 안 된다고 했더니 아 그렇구나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니 더 놀라웠어요. 30대로 보이는 직장인 커플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회의 자료를 보고 있었거든요. 남자가 갤럭시로 문서를 여자에게 바로 보내더라고요. 퀴시어라는 기능이라고 하네요. 여자가 받은 문서에 S펜으로 메모를 적어서 다시 보내줬어요. 실시간으로 협업하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죠. 저는 아이폰으로 파일을 보내려면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써야 하는데 말이에요. 병원에 갔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접수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폰으로 QR코드를 찍어서 처리하더라고요. 저는 종이에 직접 써야 했어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갤럭시 헬스 연동하면 더 편한데 아이폰은 좀 제한이 있어요. 한국 대학교에도 가봤습니다. 학생들이 수업할 때 갤럭시로 필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S펜으로 직접 쓰면서 동시에 녹음도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필기한 부분과 녹음이 연동된다고 해요. 한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노트북 대신 폰으로 필기해도 불편하지 않나요? 학생이 답했어요. 교수님, 이게 훨씬 편해요. 검색도 바로 되고 자료도 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화면 크니까 눈도 안 아파요. 외국인 커뮤니티 모임에도 참석해봤어요. 미국에서 온 교환 학생들이 대부분 갤럭시를 쓰고 있더라고요. 한 학생에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갤럭시가 훨씬 실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통화 녹음 기능도 기본으로 되고 지하철 앱도 더 잘 되고 배달 앱들도 갤럭시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했어요. 한국 생활하려면 갤럭시가 필수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말 생활 전체의 문제구나. 단순히 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갤럭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디자인 총괄 이사인 이진호 상무와 인터뷰 약속을 잡았거든요. 솔직히 가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 하고요.
이진호 상무를 만나자마자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삼성이 애플을 따라 한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상무가 웃으면서 자료를 보여주더라고요. 폴더블 폰 관련 특허만 3,000개가 넘는다고 하네요. 정말 놀라웠어요. 특허 목록을 보여주는데 대부분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출원된 것들이었어요. 애플이 폴더블을 시도하기도 전에 이미 기술을 완성해 놓은 거죠. 이 상무가 말했어요. 우리가 애플보다 3년은 앞서 있어요. 그럼 왜 그동안 따라쟁이라는 말을 들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상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초기에는 시장을 배우는 단계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길을 만들어가고 있죠. 애플이 우리를 따라오는 상황이에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더 놀라운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 S펜 기술, 멀티태스킹 시스템 모두 삼성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애플도 삼성 기술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이미지 센서 이야기였습니다. 아이폰 카메라의 핵심 부품인 이미지 센서를 삼성에서 공급한다는 거예요. 이 상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이폰 사용자들이 사진 찍을 때 사실은 삼성 기술로 찍는 거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5년간 가져왔던 애플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삼성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 상무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기술만이 아니에요. 사용자 경험도 우리가 앞서고 있어요. 폴더블로 영화 보면서 메시지 답장하고 S펜으로 손글씨 쓰면서 검색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혁신이에요. 연구개발 투자 규모도 보여줬어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연구개발에 투입한 돈이 24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는 애플보다 훨씬 많은 규모였어요. 이 상무가 말했어요. 우리는 미래를 만드는데 투자하고 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이 모두 잘못된 정보였나 싶더라고요. 기자로서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데 개인적인 편견이 너무 컸던 게 아닐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기자와 15년간 애플만 써온 개인 사이에서 갈등이 심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어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거였죠. 마침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갤럭시 언팩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신제품을 발표하는 행사였어요. CNN 기자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어서 직접 가봤죠. 솔직히 그냥 형식적인 행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국 기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과 유튜버들로 가득했어요. 애플 발표회와 비슷한 규모였죠. 발표가 시작되고 새로운 갤럭시 AI 기능들을 소개하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실시간 통역 기능을 시연하더라고요. 한국어로 말하면 즉시 영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말하면 한국어로 번역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전화 통화 중에도 실시간 통역이 된다는 거였어요. 무대에서 실제로 시연해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 직원이 일본 직원과 전화하면서 서로 자기 언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저는 넋을 잃고 봤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이네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옆에 앉은 일본 기자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삼성 기술 정말 대단하죠. 애플도 이런 건 아직 못하잖아요. S펜으로 그림 그리면서 AI가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기능도 봤어요. 대충 그린 그림을 전문가 수준으로 바꿔주더라고요. 사진 편집도 음성 명령만으로 가능했어요. 배경 지우고 싶다고 말하면 자동으로 지워주고요. 발표 중간에 제 폰으로 속보가 왔어요. 애플이 아이폰 카메라 이미지 센서를 삼성에서 공급받기로 했다는 뉴스였어요. 정말 아이러니했죠. 삼성 발표회를 보면서 애플 뉴스를 봤다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판도가 바뀌었구나. 애플의 상징인 카메라조차 삼성 기술에 의존하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충격받아서 한동안 멍하게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한국 기자가 질문했어요. 이제 삼성이 애플을 넘어섰다고 보시나요? 삼성 임원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그냥 사용자가 원하는 걸 만들 뿐이에요. 하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랐어요. 3년 전 애플 발표회와 비교해보니 삼성이 훨씬 자신감 있어 보였거든요. 기술력도 그렇고 비전 제시도 그렇고요. 행사장을 나오면서 뉴욕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편집장이었죠. 매건, 기사 톤 어떻게 잡을 거야? 정말 삼성이 애플보다 나은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15년간 믿어왔던 것과 지금 보고 있는 현실 사이에서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존, 이건 정말 혁신이에요. 제가 직접 봤는데 애플이 따라잡기 힘들 정도예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 시내를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보이더라고요. 지하철에서 갤럭시로 결제하는 사람들, 카페에서 S펜으로 메모하는 직장인들, 대학에서 폴더블로 공부하는 학생들 모든 게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조사해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가 세계 1위더라고요. 삼성뿐만 아니라 SK, LG, 현대차 모든 기업이 미래 기술에 투자하고 있었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자동차까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됐죠.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혁신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을 삼성이 애플을 넘어선 진짜 이유로 정했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아직 아이폰을 쓰고 있지만 기자로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썼죠. CNN 메인 뉴스에서 제 기사가 소개됐을 때 정말 떨렸어요. 시청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됐거든요. 방송에서 말했어요. 개인적으론 15년간 애플 사용자였지만 기자로선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요. 반응은 생각보다 좋았어요. 시청자 댓글을 보니 정직한 기자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특히 한국 네티즌들이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많이 보내줬어요. 편견 없이 사실을 보도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동료 기자들도 놀라워했어요. 매건이 애플 비판 기사를 쓰다니.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진실이고 앞으로의 트렌드라고요. 스마트폰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봤어요. 몇 달 후 시장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맞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갤럭시 점유율이 급상승했거든요. 특히 폴더블 시장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차지했어요. 애플도 뒤늦게 폴더블 개발에 나섰지만 이미 격차가 벌어진 상태였죠. 지금도 가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봅니다. 그때의 충격과 감동이 아직도 생생해요.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거든요. 진실을 가리는 가장 큰 장벽이 바로 편견이더라고요. 최근에는 애플 본사에서도 한국 연구소를 확대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삼성의 혁신을 배우려는 움직임이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한국 기업이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됐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기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많은 걸 배웠죠. 진짜 혁신은 편견을 버릴 때 보인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나라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